자, 여러분, 제가 서울대 사회교육과 수석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백지복습입니다. 많은 학생이 분명히 열심히 암기를 했는데 시험지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시켜봐도 많습니다. 암기를 절반만 한 거죠. 오? 나 다 외웠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인풋만 한 거지. 바로 입력만 시킨 거죠. 그런데 입력만 해가지고 문제가 풀려? 뭐 의미가 있어? 출력, 아웃풋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게 내 지식인 거라 인풋된 것이 자유자재로 아웃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 출력의 방법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백지복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자세한 영상은 제가 별도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실제로 제 현강의 백지복습 특강을 듣는 친구들의 백지복습 필기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백지복습을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지복습은 원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필기를 특이하게도 마인드맵의 4색 필기법을 사용을 한다. 요게 대한 것도 별도 영상에다가 올려놨으니 그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름 유용하게 가져갈 수 있는 팁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백지복습의 평가법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필기를 마인드맵으로 합니다. 마인드맵이 이제 우리의 지식을 시각화, 구조화, 체계화 시키는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기본 뼈대를 제가 노란색으로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개는 지식인데, 지식 중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지식, 그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자주 나오는 거냐? 아니라고. 다시 자주 나오는 걸 외우는 것도 무식한 공부라고. 이 빨간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될 거, 다시 말하면 뭔가 자주 나와서 반드시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안 외우면은 머리 굴릴 수가 없다고. 추론의 근거가 되는 거, 우리의 뇌피셜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모두를 외웠어. 그러면 외운 것 가지고 바로 직방 다이렉트로 추론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파란 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단순한 또는 직접적인 추론이 가능한 지식인 거라. 그리고 좀 약간 애매한 추론 있지 않습니까? 예. 요렇게 이제 애매하게 추론을 할 수 있는 지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성향 따라서 외우는 게 편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니 그냥 추론하는 게 워낙 편한 분들도 있다. 요건 이제 제가 하얀 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꼭 이 색깔 할 필요는 없고 역할이라는 게 있어. 그 역할별로 좀 구분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추론의 근거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추론의 결과가 되는 거냐. 그래서 추론의 근거를 외우면 그 근거를 외웠으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 그렇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암기할 포인트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얘를 집중 공략해야 되는 거라. 얘가 사냥 대상이야. 뭐 약간 좀 게임 같다마는 예. 이제 여기까지 되었으면 우리 생리에서 1강에서 배우는 윤리학 부분, 여기가 백지복습하기 참 쉬운 파트야. 그 부분을 가지고 백지복습 한 걸 3개를 보여드릴 텐데, 요 3개가 마침 A, B, C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마침 딱 진짜 모범적인 답문지 나와가지고 그거 3개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A를 볼 텐데, 백지복습 하는 입장에서는 이 필기구의 색깔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색깔 다 사용하긴 했는데 뭐 잘 구분 안 가긴 하지만 어차피 뭐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필기구 색깔은 그냥 단색으로 백지복습 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답안지가 A가 된 포인트가 어디냐? 다시 말하면 자기 점검할 때 관심 둬야 될 포인트가 어딘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기 점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답안지가 A가 되는 게 뭔가 많이 써놨어, 제대로 써놓은 것 같아. 그래서 필기를 완벽하게 100% 카피했기 때문에 A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 진짜 여러분 제 강의, 저의 의도 왜곡, 곡해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자, 제가 분명히 뭐랑 뭐를 외우라고 했어? 노란 거랑 빨간 거. 자, 다시 이거 윤리학 부분이거든. 노란 라인, 그쵸? 그리고 이제 뭐니? 빨간 라인에서 문제될 것이 없어. 그럼 됐어. 나머지는 그냥 머리 굴림이기 때문에 뭐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하지만 선지 보면 생각난다니까는. 하얀 거랑 파란 거 정도는 네가 선지 봐도 생각해낼 수가 있어. 왜? 평소에 연습을 했잖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쪽 나머지 부분은 뭐 대충 흐리멍텅해도 큰 문제 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란 부분하고 빨간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님들의 뇌피셜이 1도 들어가지 말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의 뇌피셜은 뭐가 있습니까? 표현을 줄이는 거, 바꾸는
바꾸는 거, 변형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뇌피셜이야. 그래서 빨간 부분하고 노란 부분이죠. 이쪽은 바꾸지 말고 최대한 그대로 생략, 줄임, 변형하지 마시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노란 부분하고 빨간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그럼 그게 A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백지 복습할 때 이제 중요도는 노랑, 빨강, 이 같고, 그 다음 뭡니까? 노랑, 빨강보다는 하얀색이 덜 하지. 왜? 하얀색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 뭐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파란색. 왜? 이건 그냥 바로 직방 나오는 거니까. 노랑, 빨강이 보이면,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직방 나오는 거니까 객관식 선지 보면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노랑하고 빨강이 동등한 중요도, 그 다음이 하양,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중요도가 덜한 건 파란색.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 60에서 80% 정도가 이제 카피된다. 그냥 전체적으로 느낌상. 그냥 그 정도면은 저는 오케이? 라는 주의예요. 왜? 문제분에 지장이 없어. 그리고 뭐 좀 디테일하게 나누자고 한다면은 노랑하고 빨강 부분은 그래도 한 80% 이상 이렇게 카피되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뭐 대충 절반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좀 있으면 망각될 테니까. 에? 선생님 왜? 아니 망각되는 걸 왜 복습해요? 이거 진짜 시건방진 질문입니다. 야, 네가 한번 외웠으면 영원히 기억이 나? 망각 안 돼? 우리 뇌가 컴퓨터인 줄 알아? 아니야. 잘 들으세요. 복습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N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백지 복습을 하고 망각되는 거랑 백지 복습을 안 하고 망각되는 건 차이가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망각된 걸 살릴 때에도 차이가 있다고요. 백지 복습을 하고 망각되는 건 나중에 살릴 때도 쉽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지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 돌아와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이 정도 준비하는데 총 공부 시간 몇 시간이니? 첫 번째, 그거 몇 번 했니?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뭐 총 준비 시간은 잘 모르겠고 한 10분씩 끊어가지고 여러 번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암기 공부에 기원하는 거라. 암기 공부 길게 못해. 짧게. 대신에 여러 번 나누었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요 정도 준비하는데 횟수라든지 아니면 총 시간입니다. 좀 줄여봐라. 한 10%나 20% 정도가 네 느낌상 한번 줄여봐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한번 체크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야, 예를 들어서 총 준비 시간 100분 해가지고, 뭐 100분 안 걸려 솔직히 한 50분 해가지고 이만큼 되었어. 근데 내가 30분으로 줄였어. 그래도 이만큼 돼. 그러면 50분 공부하는 거는 삽질이지 않니? 30분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니, 이 정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최소한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 몇 회인지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라. 그게 자기 객관화야. 그게 개인마다 차이는 있어. 근데 그걸 본인이 알지 누가 알아? 근데 한 번에서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 번 이 작업을 해주면서 본인의 최적화된 공부 시간 횟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하라고 지금 급할 때야. 지금 이게 여유 볼 때가 아니라니까 얘들아. 그래서 1학기 때 제가 백지부수 특강을 해요. 근데 답답하게도 뭔가 막 9편 끝나고 백지부수 특강 다시 열어주면 안 돼요? 이런다니까. 자, 공부는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했던 이제 좋은 시간을 좀 줄여보고 횟수도 한번 줄여봐라. 그렇게 해서 너의 다음 백지복습 한번 확인해보자. 그게 자기 점검할 때 또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거는 A를 받을까는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친구한테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B 등으로 갈게요. 자, B 등급 받으신 분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노란색은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빨간색 부분 중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물음표 친 부분인데요. 규범 윤리학입니다. 규범 윤리학에서 이제 원 필기는 도덕적 행위나 성격, 이렇게 제가 필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분은 도덕적 행위 중심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라. 이제 성격이 날아가고 이제 중심인데, 일단 성격이 중심으로 바뀌는 건 말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대체될 용어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렇고 첫 번째.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단순히 표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점되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왜 B 등급이 되냐면 도덕적 행위 중심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규범 이론 윤리학의 의무론 칸트, 공리주의와 달리 덕윤리죠. 덕윤리는 뭡니까? 행위가 아니고 행위자 중심이거든. 그러면은 뭐니? 이 도덕적 행위 중심은 오해 생기는 겁니다. 왜? 분명히 덕윤리도 규범 윤리학인데 덕윤리는 행위 중심 이론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래버리면 행위자 중심의 덕윤리가 얘와 연결이 안 되는, 그걸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오류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 오류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틀릴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어찌든 간에 오류가 가능성이 있는 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초장에 잡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이제 빌어주면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오류 생긴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A는 못 주겠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스스로 평가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오류를 찾아내는 건 정말 힘들어. 그렇지? 불가능하단 말이야 거의. 나도 내 오류는 몰라.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할 때는 노란색 빨간색 이 부분이죠. 1도 바꾸지 말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얀색입니다. 단순히 추론만은 안 되는 아리까리한 부분, 그 하얀색 부분까지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인풋하고 있는 그대로 아웃풋하라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노랑이나 빨강입니다. 차라리 여배우는 게 더 좋아요. 걔네한테 오류가 있으면 이거는 심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B 등급 받은 친구한테는 너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 정도 걸렸니? 몇 회 정도 했니? 라고 하고는 일단 그러면은 그거 유지를 해서 그만큼은 투자를 해서 다음을 준비해 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친구죠. 이 친구가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다음에 A를 받는다. 그럼 이제 저는 이 친구한테 시간 줄이라고. 왜? 이것도 백지부스도 연습이 되면 시간 줄어. 초반에 많이 걸려서 그렇지 점점점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제 시간 줄이지 말고 한번 유지한 채로 다음 걸 준비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등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C 등급은 딱 보기만 해도 앞에 두 A와 B와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니? 노란 라인을 건드려놨어. 가급적 건드리지 마라. 왜냐고 하면은 일단 이 주제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라인을 건드려놨지만 본인이 바꿔놨지만 문제가 없어. 하지만 고난도 사상가들은 라인을 저도 함부로 못 바꿔요. 그거 제가 만든 라인 아니에요. 고난도 사상가들. 그 사상가들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한 라인들이에요. 제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노란색입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그냥 손대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카피해.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부분인데 이 부분도 바꾸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꾸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안 채워졌지. 그렇지. 그리고 채워진 내용도 심지어 내용이 틀려. 뭐 이제 뭐 더 평가할 건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C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 친구 답안지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빨간색은 비워졌는데 파란색은 채워져 있어. 이게 안 좋은 거야. 빨간색을 외워서 파란색을 도출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무지성 암기. 그냥 막 외운 거지. 저는 분명히 빨간 걸 외웠으면 파란 건 도출된다라는 얘기를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제 강의가 나름 이제 뭡니까? 뭐 거기에 됐을 때 납득을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어쨌든 간에 재종말에서 20년간 살아남고 있는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파란색을 통해서도 빨간 게 역추론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역추론은 어쨌든 간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은 한 거라. 그럼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은 그거를. 근데 못했잖아. 이렇게도 안 되는데 이렇게도 안 되는 거라.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저는 분명히 암기를 중시하는데 이 백지복습을 갖다가 무슨 암기 10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부 못하는 분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니면 뭡니까? 진짜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정도 효과 내는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공부는 효율적,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아웃풋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굴릴 건 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지복습은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암기할 것과 머리 굴릴 걸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100% 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추론하지 않는 이 백지복습, 이 답안지입니다. 예, 이 답안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노란 거 빨간 걸 채우지 못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답안지에서는 이 친구가 추론이라고 하는 걸 1도 안 하고 있구나. 그저 외운 것 중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만 허겁지겁 적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대신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과목 또는 이제 유용한 과목도 있지만 그게 아닌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추론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의 성격을 반영한 거고 뭐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제 추론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파란색은 추론이 가능하다. 그 추론의 근거는 빨간색이다. 그걸 계속해서 일관되게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대로 한다면은 파란 게 암기되고 빨간 게 비워져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답안지일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백지복습의 효과를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진짜로 외웠고 무엇이 안 외워졌는지 일단 눈으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아웃풋, 출력하는 연습을 한다. 인풋하고 아웃풋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진짜 좋은 얘기 같고요. 저는 여기에 네 가지를 간단하게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백지복습은 가급적 최대한 빨리 24시간 이내에 해달라. 가장 좋은 건 그냥 당일날 수업 듣고 필기한 거 당일날 백지복습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못 가. 수능이 필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필기만 있고 이
이 필기가 왜 있었지? 이거 뭐 한다고 했었지? 이제 그런다니까 시간 지나면. 그래서 최대한 제 수업에 대한 기억력이 남아있을 때 백지복습을 빨리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뭔가 현강을 듣더라도 인강을 활용해라. 그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백지복습이라는 게 정보를 시각화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뭐 수백 개의 지식을 정리하는 데는 백지복습은 그렇게 손가락만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지식을 정리한다기보다는 한정된 지식,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판으로 정리될 수 있는 한정된 지식을 시각화 구조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게 백지복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무 때나 백지복습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생윤에 한정하자면 백지복습을 할 주제는 정해졌습니다. 킬러 주제, 지식 중심의 주제들 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백지복습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킬러 주제도 잘 안 되는 것만 하면 돼. 뭐 내가 잘 되는 걸 굳이 왜 백지복습해? 안 그러면 얘들아 잘 되는 건 넘어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백지복습도 N 해독해야 된다. 와, 선생님 그거 언제 다 해요? 자, 얘들아 1회 백지복습 처음에 할 때 1시간 걸렸지, 두 번째 할 때는 20분이면 될 거야, 세 번째 할 때는 몇 분이면 될 거야, 네 번째 할 때는 몇 초면 될 거야. 나중 되면은 안 써도 돼. 그냥 머릿속으로 마인드 맵을 지도화시키면서 이미지화시키면서 백지복습 할 수도 있어. 자, 분명히 손으로 쓰는 거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분명히 즐거운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즐거울 겁니다. 즐거운 결과를 위해서 우리 한번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해 봅시다. 그리고 제 백지복습 특강도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공질공 대박 해봅시다.